네, 오늘 토크합니다는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장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잘 지냈습니다. 잘 지냈어요. 조금 전에 시작하기 전에 화요일의 남자 마음에 드냐고 제가 여쭤봤는데 이 화요일이나 아니면 뭐 수요일, 목요일 혹시 원장님께서는 이 요일과 관련된 어떤 추억이 있습니까? 월요일 날 그 술을 마시게 되면 일주일 내내 마시는 아하, 징크스, 그런 징크스가 그런 게 있습니다. 있으시죠. 그래서 월요일 날은 가급적 자제하려고 합니다. 어제 드셨습니까? 어제도 방송을 위해서 안 먹고 왔습니다. 예, 참 감사합니다. 오늘 비가 오고 그래서 또 화요일의 남자 또 우리 조 원장님 나오시고 그래서 예전에 그 수요일에는 빨간 장미를이라는 노래가 있었죠. 네. 다섯 손가락에 그 노래가 오늘 또 생각이 나는군요. 자, 그런 의미에서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이 지금 지난주부터 해서 정부 부중 1억 원 뭐 이런 허위 광고에 대해서 강력하게 단속한다는 정부 방침이 나왔었는데 이 감시단까지 발족을 했지요. 이 네, 감시단까지 발족할 문제입니까? 그렇습니다. 요즘 이제 보이스피싱이 이제 그 공익 광고를 실시를 하더라고요. 예. 아주 늦었지만 아주 잘하는 건데 보이스피싱이 이제 목소리로 사기를 친다면 이 광고는 결국 글이나 뭐 그림이나 영상을 통해서 상대방을 속이는 것입니다. 예. 이 피해가 엄청나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금융회사라든가 협회 뭐 이제 금융감독원까지 나서서 단속을 했지만 역부족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금융위 주관으로 그 시민 감시단을 만들어서 예. 그 시민들의 눈으로 그 현장에서 그 허위 광고를 색출해 내겠다 하는 그 의지의 표현 같습니다. 그렇군요. 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구성은 이제 300명 정도로 구성이 되는데요. 예. 이거는 이제 그 18세 이상 그 금융 관련 이제 관심이 많고 뭐 거기에 전문성이 좀 있는 분들 이런 분들로 해가지고 지역별 성별로 이렇게 안배를 해가지고 뽑을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감시 대상과 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주로 이제 일반적인 광고는 그 회사에서 감시가 가능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렇지 못한 것들, 예를 들어서 뭐 그 우리 페이스북이라든가 인스타그램, 뭐 우리 각종 SNS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블로그라든가 뭐 이런 통해서 하는 것들은 정부에서 단속하기가 힘듭니다. 그렇습니다. 제보가 없으면 예. 그런 걸 중심으로 하고요. 또 특히 이제 우리 어디 지나다 보면 뭐 떼인 돈 받아들입니다. 막 현수막 걸려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그게 다 불법 광고입니다. 이게 이제 떼인 그런 그 채권 출시업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 뭐 그런 것들이 아마 사진 찍혀서 많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특히 그 금융업권별로 이제 심의를 받도록 돼 있어요. 광고를 네. 할 때는. 근데 이제 심의를 받지 않고 광고를 했다든가 뭐 심의를 받고 그와 달리 이제 광고를 한 거.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아마 그 신고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그 감시단 이 시간을 상당히 좀 들여야 될 텐데 이건 무료로 해주는 겁니까? 좀 수당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각 협회에다가 이제 허위 과장 광고 신고 센터가 설립돼 가지고 예. 신고를 받는데요. 신고는 이제 그 자기가 이제 뭐 대법 협회에서 모집된 그 신고인이다 그러면 그 제보자다 그러면 이제 대법 협회에 신고를 하면 되고 예. 아니면 불법 대부 광고로 이제 판명이 됐으면 당연히 이제 대법 협회로 하면 되는데요. 예. 신고 수당을 이제 안 주면 아무래도 소홀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건당 그 5,000원에서 10만 원까지 이제 그 신고 수당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제재 대상이다 그러면 이제 30만 원까지 포상금도 드리고요. 네. 연말에는 이제 뭐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 10여 명에 대해서는 우수 제보자에 대해서는 이제 금융위원장, 뭐 금감원장, 예. 협회장 포상도 하고 100만 원까지 포상금도 지급을 합니다. 그렇군요. 하기에 따라서 상당히 쏠쏠한 그런 작업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신용카드 이제 모집 수수료를 한번 포상금 제도를 도입해 본 적이 있습니다. 네. 사실은 그 카드 모집할 경우에도 이제 법상 그 연회비의 10%밖에 못 받게 돼 있는 수수료를 몇십만 원씩 이렇게 주고 받는 그런 것들이 예. 많이 있어서 네. 사실상 그
포상금제도를 한번 도입해 봤거든요. 네. 건당 한 200만 원씩 이렇게 아, 주니까 예. 하루에 수백 건씩 들어옵니다. 음. 그래서 뭐 대학교에는 동아리 정도가 생길 정도로 아,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감독기관이나 이 정부에서 단속하기가 무지 어려운 부분입니다. 네. 그런 부분들은 그 제보를 통해서 좀 시장을 정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원장님은 참 그 아이디어가 좋으신 것 같습니다. 별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또 불신의 사회를 만드는다는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제가 욕을 좀 많이 먹습니다. 예, 그 동아리까지 또 생긴다고 하니 씁쓸한 면도 좀 있습니다. 뭐 2건 제보하면 뭐 서울대학교 동아리가 생겼는데 서울대 학교에서 그 뭐 2건만 제보하면 등록금이 나오지 않습니까? 실은. 예, 실제로 그렇게 받아갔습니까? 그 동아리는?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근데 저도 이런 제도를 좋아하면서도 저도 몇 번 벌금을 낸 적이 있습니다. 아. 사진을 찍혀가지고. 예. 카파라치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군요. 사실 뭐 위반했을 때 사진 찍으면 뭐 하듯이 어떻게 보면 제가 당할 때는 좀 억울한 측면도 억울한 있지만 면도 이런 것들은 그 시민의 제보가 없이는 좀 깨끗해지기 어려운 이런 시장에는 예. 이런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이 신고 받은 내용 이거는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이거는 이제 각 그 협회에서요, 그 이제 시정 권고나 뭐 개시 중단 요청을 하고요.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안 될 경우에는 이제 금감원에 통보를 해서 과태료 부과나 이런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지금 뭐 대출 이자를 낮추는 대출 금리 인하 요구권 이 활용성 이것에 대해서도 지난 4월인가요? 그때 제가 참 주의 깊게 잘 봤습니다. 이 금리 인하 요구권이란 건 뭡니까? 그 일반인들이 많이 생소한데요. 이제 대출을 받을 때보다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취업을 했다든가 예. 직장에서 승진을 했다든가 아니면 재산 상태가 좋아졌다든가 음. 뭐 기업으로 보면 이제 뭐 신용 등급이 올라갔다든가 예. 개인도 마찬가지고 신용 등급이 올라갈 경우 이런 경우에는 금융 회사에다가 예. 대출 금리 좀 내려주십시오 하고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 제도가 이제 대출 금리 인하 요구권인데요. 네. 이게 이제 2002년부터 사실은 도입이 됐었습니다. 그렇게 오래됐습니까? 근데 그게 이제 법적으로 강제화된 게 아니고 네. 그냥 그 금융회사 자율적으로 아니면 약관에다 정해놓고 이 시행을 하다 보니까 예. 일반인들이 잘 모르고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금융회사 적극적이지 않았었거든요. 예. 이거를 이제 지난해 12월에 이제 그 이걸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 겁니다. 어디에? 그 은행법이라든가 은행법. 상호저축은행법, 네. 보험업법 이런 데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네. 그에 따른 시행령이나 감독 규정이나 이런 것들이 마련돼서 네. 지난 6월 12일부터는 이제 이 법을 적용을 받게 됩니다. 예. 그런데 그 무조건 금리 인하를 낮춰달라 이렇게도 할 수 없는 것이고 은행 측에서도 일정한 심사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걸 심사하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그 법에서 보면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승진을 했다든가 예. 재산 상태가 늘어났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자기가 그 제공을 해야 됩니다. 입증을 네. 해줘야 됩니다. 그걸 심사를 해서 이게 맞다 안 맞다를 판단을 해가지고 예. 10일 이내에 통보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특히 수용을 안 해줬을 때는 이거는 어떤 사유로 수용이 안 됩니다. 네. 이런 통보를 하도록 돼 있고 특히 이제 대출을 받을 때 처음에 이제 대출을 받으러 오면 그거를 설명을 의무화시켰어요. 네. 대출 금리 요구 인하권이 있으니까 그 인하권을 그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는 내용을 설명을 해야 돼요. 그거 안 하면 이제 1,0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를 받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물론 경중에 따라 좀 다르지만 예. 그리고 이제 그 법조에서는 또 하나를 명확히 한 게 뭐냐면 이게 이제 어떤 거는 대출금리 인하 요구권이 있고 없고를 명확히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개인의 경우에 취업 승진, 뭐 재산 증가, 기업의 경우에 뭐 신용 등급 상승, 뭐 재무 상태가 좋아졌다든가 이런 요건. 근데 또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예. 정부 보증 대출들 이런 것들은 이제 신용 상태에 따라서 금리가 결정되기 아니거든요. 예. 이런 것들은 안 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10일 이내에 통보를 꼭 못 받았을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이나 이런 데 제보를 하면 신고하면. 네. 그렇군요. 근데 그 심사 기준 이게 은행별로 다 같습니까? 심사 기준은 뭐 다 똑같이 일치되지는 않는데요. 네. 내부적으로 금융감독원하고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 이제 일관된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작년에만 해도 한 4,700억 예. 이자를 이제 절감한 그렇게들 많이 그렇게 됐습니다. 가져왔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 이게 이제 아는 사람한테 혜택이 가는 거지 않습니까? 예. 전에도 한번 4월 달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어도 내가 활용을 안 하면 네. 일반인들 귀찮아서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대출 받았어도 자기가 그 과장에서 부장이 됐어도 그냥 부장 됐으니까 기분 좋네 하고 술 한잔 먹고 그냥 잊어버리지. 네. 대출금리 낮출 생각 안 하지 않습니까? 전혀 예전 대부분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습니까? 어떤 아는 게 약이고 그죠? 그렇습니다. 근데 직접 찾아가지고 이 금리 좀 낮춰주시오. 이렇게 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거 뭐 방법이 없습니까? 그 이제 금년 1월부터는 사실상 그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네. 온라인으로 신청을 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그거 이제 그 만기가 돼가지고 재약정을 해야 된다 할 경우 다시 연장이 아니고 다시 약정해야 할 경우에는 창구를 방문하도록 돼 있는데요. 네. 그것도 이제 금년 11월부터는 재약정도 이제 온라인으로 할 수 있게끔 그렇군요. 이렇게 제도가 개선될 예정입니다. 예. 이거는 그러면은 금리 인하 요구 이거는 먼저 그 금융 소비자가 먼저 요구를 해야 되는 거죠. 물론 그렇습니다. 예. 권리 후에 잠자는 사람 보호하지 않는다고 본인이 금융회사에 요구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알겠습니까? 금융회사에서 이분이 승진했는지 재산이 늘었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인이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팁 주셨네요. 그 금리 인하 요구권 꼭들 한번 이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법제화가 됐기 때문에 예. 사실상 금융회사에서도 이거를 그 요구받고 안 해줄 수 있는 근거가 없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활용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아주 그 안 해주면 혼나겠네요. 그렇습니다. 과태료가 1,000만 원까지 뭐 이렇게 부과되고 하니까요. 그렇군요. 제가 조 원장님과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 보면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정말 그 좋은 제도가 많구나 이런 생각들이 좀 많이 듭니다. 다음 주에는 어떤 내용으로? 다음 주에는 그 저희들이 이제 돈을 뭐 빌리기 어려운데 지금 정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많은 상품들이 있습니다. 네. 이런 상품들을 어떻게 그 활용할 수 있을까? 예. 쉽게 좀 찾는 방법. 예. 사실 그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정부 지원 제도가 잘 된 나라도 없거든요. 예.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간단하게 1분 정도 남았는데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홈페이지에서 대출금리 인하 요구권 이거를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신청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 이렇게 노출이 잘 되게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까? 대출금리 인하 요구라는 그 배너가 있는 데가 있고요. 예. 그 실제 그 회사에 직접 뭐 요구를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전화를 통해서도 예. 그렇군요. 참, 너무 좋은 정보인 것 같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